반갑습니다. GS 아이템에서 인사실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이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GS 아이템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넘버원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 하에 GS 그룹과 다양한 조직에 IT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쪽을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IMM 인베스트먼트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이 GS 아이템을 인수하게 됐고요. 저는 그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GS 아이템의 조직 구축과 인사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조직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를 바꾸고, 핵심 인력을 좀 많이 모은 다음에 인사평가제도를 저희가 보상제도까지 다 바꿨습니다. 작년에 제가 못했던 것들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직무 전문가들을 좀 양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직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직무 전문 자격제도를 통해서 구루들을 많이 선발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좀 더 경력 개발 체계를 좀 완성해 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원들하고 노사협의회나 구성원들하고 좀 더 접촉을 많이 높이려고 좀 하고 있고요. 노사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복리구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 구조를 원래는 기능 중심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기능 중심 조직 구조를 아예 사업 구조로 바꿔서 각 사업별로 그 내에서 사업의 수주부터 그 다음에 수행까지 다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바꾼 이유는 뭐냐면 조직 리더들의 기업가 정신을 좀 강화해서 각각 사업에서 다양한 성공 경험이 나오도록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많은 회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너 한 2년만 기다리면 뭐 과장 승진을 시켜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빠른 시장 흐름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게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직 리더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죠. 매년 이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면 얼마의 보상을 지급하겠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고민을 해주고요. 그래서 평가에 의한 기본 조정과 승진급을 대체하는 추가 조정 지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가 조정 지원을 매년 조직 리더가 섬세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핵심 인력을 좀 더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장에 따라서, 근데 재원은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조직 리더한테 주는 재원들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재원 하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지키려면 얼마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비법인데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거냐면, 그분들은 거의 돈이 비슷하다면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실 때 비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회사에 왔을 때 그분들이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되게 노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분들한테 이제 적응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제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도 대부분 새로운 곳에 오시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힘들어 하실 때 제가 HR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직 리더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HR에서 계속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계속 관리하면서 그분이 정착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정착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같이 일하실 분들 혹시 좋은 분들 없으시냐고 요청을 드리면 괜찮으시면 추천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갖고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고구마 줄기를 엮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탈이 힘듭니다. 자기도 아는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승부를 보시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런 분들은 돈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미래의 본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맞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쪽에 CTO로 와 계시는 분이 예전에 그 싸이월드부터 라인 그리고 NHN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핵심 리더입니다. 그분이 와 계시니까 저도 와서 그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사업 책임자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SI 회사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진짜 플랫폼 인력을 뽑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의 플랫폼 서비스 기획자라든지 AI 전문가라든지 뭐 딥러닝 전문가라든지 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지금 같이 손발 맞춰 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직 구축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사업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분을 모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회사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저도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에 맞게 핵심 인력을 타겟팅 하고요. 그분들을 모시게 되고, 또 그분들이 함께 엮여있던 좋은 인맥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 보면 되게 작은 형태의 M&A라고 볼까요? 회사에 새로운 기능이 이제 붙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HR의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보니까 결국에는 조직 역량을 강화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조직 역량 강화를 하려면 내부 교육부터, 근데 교육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주고 그들이 조직화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몇 번 성공해 보니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 부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직책 중심의 조직 구조를 직책 중심의 조직 구조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리딩하실 수 있는 리더들은 기회가 이제 빠르게 부여가 되는데, 나는 전문가 트랙을 타고 싶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회사에 남아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게 회사의 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성장 경로 중에 핵심 경로들을 저희가 직무 체계로 다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직무별로 최고의 그 직무의 구루들을 선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구루를 선발하고, 그 구루들을 선발한 다음에 전 사원한테 이분이 이 직무의 최고 그 구루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격제들을 도입할 거고요. 그를 통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 하위 역량 레벨을 다 체계를 잡아가고요. 구성원들이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롤모델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술 전략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도 만들고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술들을 자산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가장 역량이 좋은 어떤 해결사들, 이 IT 쪽의 해결사들을 그 조직에 모았습니다. 그 기술 작업팀과 함께 같이 작업을 좀 할 예정이에요. 저희 혼자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 일반적인 회사의 공채 방식을 적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어떤 게, 이쪽 IT 쪽에서는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오랫동안 그걸 고민했던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강점으로 좀 어필을 드리고 싶으면, 저희는 학교를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과도 안 보고 학교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봐요. 나이대가 꽤 높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50대 분들도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만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점으로 인해서 회사를 많이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제약 요건이 많은데 저희는 제약 요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도 안 보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 기본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점들이 한 1, 2년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재 보유 관점입니다. 기존에서는 제가 좀 합류하기 전에는 좀 강력하게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유지하려면 억지로 C를 준다, D를 준다 한다는 것은 그 IT 회사 같은 데서는
그만두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절대평가로 다 바꿨고요. 그 회사는 가이드만 줍니다. 이 정도 비율로 그 인사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그 가이드이기 때문에 조직 리더가 조직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뾰족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둔탁하게 뭐 A와 B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그 B라는 게 원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탁월, 우수, 달성, 미흡, 부진 이렇게 좀 한국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B라는 느낌보다는 좀 달성이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관점을 좀 바꿨고요. 그 조직 리더들한테 유연하게 해주는 대신에 연봉 조정 대우는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이 평가를 좀 유연하게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회사 차원에서도 총액 인건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한테 이제 다면 평가를 좀 도입을 해서 구성원들도 이제 위에 직책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평가 결과를 반영하면 평가 결과가 좀 왜곡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평가는 이렇게 구성원들 코칭하기 뭐냐면 리더십 코칭 요소하고 직책 보임에 활용하겠다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평가 점수에 넣어버리면 점수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제가 코칭해주고 직책 보임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떤 1차 평가자들은 다 A만 주고 어떤 1차 평가자는 되게 정규적으로 잘했어요. 이걸 전체 조직에 모았을 때는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팀 내 순위를 매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아예 90점, 70점이 아니고요. 그냥 1, 2, 3, 4, 5로 매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성원들한테 히든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원들한테는 왜냐면 그걸 알아서 기분 좋을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 팀 내 순위가 본부나 뭐 사업부 단위로 모였을 때 이 팀의 위치를, 팀 내에서 위치를 보면서 정확한 평가 등급을 매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점수로 맞추잖아요. 뭐 70점, 90점, 80점 이렇게 맞추는데 저희는 아예 그냥 되게 직선적으로 점수를 매기라고,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그럴 때 본부에 전체 본부 단위로 모였을 때 성과 평가가 명확해지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점수로 이렇게 머리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차 평가자가 다 90점대나 80대로 몰아버려서 전사로 합치면 평가 조정 개수를 넣는다 해도 실제로 꽤 어렵습니다. 근데 직관적인 점수를,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전체 본부장이나 이런 쪽에서 본부 단위의 평가위원회를 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팀의 몇 등, 이 팀의 몇 등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다. 딱 맞춰지기 때문에 그 SABC 같은 뭐 이렇게 평가 등급이 좀 선명하게 매겨지게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는 균형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라고만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A만 줘버릴 겁니다. 그럼 A만 줬을 때도 그걸 커버하려면 뭐냐면 A로 다 줬는데 난 A를 받았는데 연봉 인상이 기대를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 총액 연봉을 그대로, 그 연봉 한도는 그대로 주면서 평가에 따른 그 또 평가를 유연하게 하는 걸 줬기 때문에 절대평가적인 요소, 이거는 왜냐면 사람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절대평가적인 요소에서 상대평가적인 요소를 함께 반영을 하는데 히든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점수로 하지 마시고 그냥 순위로 하시면 굉장히 직관적인데 그 순위만 공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컴을 하면 좋냐? 순위 매긴다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차 평가가 하신 거를 사업부 단위에서 최종 평가 등급을 정할 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 내 순위는 매기시긴 하는데 비공개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와 보상을 분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요. 보세요. 전체 재원 중에서 한 6대4 아니면 7대3을 7 정도를 기본 평가 등급에 따른 기본 조정, 3 정도를 매년 승진급 주는
새로 채용한다고 생각할 때 줄 수 있는 금액을 맞추는 그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하고 완벽한 정합성은 아닐 겁니다. 평가를 A를 받았는데 이 친구의 원래 연봉이 너무 낮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면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라면 그 연봉을 맞출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평가와 보상의 정합성을 깬 거죠. 이걸 100% 매칭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승진 욕구가 생기는데요. 승진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직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IT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를 전차 승진심사위원회가 명확하게 평가를 못할 수 있고요. 그 승진율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운 나쁘게 그때 빠지는 분들은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딱딱하잖아요. 저희는 좀 유연하게 풀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평가와 보상을 나눈다는 거는 평가하고 보상을 100% 일치시키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너무 2차원적이거든요. 3차원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조직 리더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기존 방식대로 이걸 처리했을 때 그냥 서로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평등하게 그냥 다 이렇게 깔아버리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효과가 없고요. 또 조직 리더가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통 적용하는데, 다면 평가를 통해서 이 리더가 진짜 구성원들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리더에 대해서는 좀 그 리더를 고임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평가 같은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 2차 평가긴 하지만 전사 차원의 리뷰는 있을 겁니다. 대표이사나 경영진과 인사가 리뷰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로 좀 저희가 최대한 보호를 하는데, 이게 겁이 나서 이걸 못한다면 유연한 인사제도가 도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도입을 해봤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5만원, 10만원까지 보상을 다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자료를 제가 다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또 확실히 내 책임이 되면 다르시구나. 책임을 안 들을 때 어떠냐면 우리 회사는 인사제도가 문제여서 애들이 나갑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 말을 하기가 애매해지시는 거죠. 이럴 수는 있어요. 회사가 너무 돈을 못 벌어서 보상 여력이 약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일관성이나 이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최대한 노력을 안 해주는 걸 위해서 나가는 거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성찰 지능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해왔던 일을 다 보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자기 성찰 지능은 요즘 메타인지라고도 하거든요.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분들은 약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고요. 빠르게 변화해 갈 수 있어요. 적응도 잘하고요. 이런 분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서로 대화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빨리빨리 학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시 보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가지고 있는 역량, 근데 역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역량이 좀 부족해도 그 역량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러면 무슨 추가로 뭘 보냐? 아까대로 자기 성찰 지능을 보는데 얼마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가 마인드를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 좀 대팀제였는데 대팀제 안에서 그냥 어떤 수주를 하면 그냥 그 팀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팀원으로 발령다가 나가는 건데, 이제는 아예 프로젝트 발령을 내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발령을 내고 그 프로젝트 발령에서 팀장으로 아예 명칭을 매겨요. PM이라고. 그래서 PM이라는 직무를 제가 부를 때는 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 빠른 성취 욕구를 제가 도입하고요. 가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빨리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이제 빨리 학습 민첩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자기 것만 보게 소집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만 직접 볼 수 있는데 언제 성장이 가능하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실제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바로 보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조직을 크게 만들면 기능 조직에서는 그걸 잘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업 구조로 바꾸고
다시 그 조직에서 자기 일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일할 수 있게 소집단 구조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구성원들 요번에 보니까 되게 재밌게 새로운 걸 좀 학습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어떤 것도 좀 일어나고 있냐면 재미가 있으니까 지금 애잘같이 자기들이 프로토로 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부 시스템을 적용해보고요. 그걸 좀 살붙여가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교육도 도움이 되는데 교육은 이게 문제 뭐냐면 저도 교육 담당자를 오래 했지만 교육만 가지고 너무 약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뀌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더십도 연결되어 있는 게 관리형 리더는 이게 옥상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리더 자체도 네가 직접 실무를 웬만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로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객사에 가서 파견 나가서 일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장기간 파견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좀 소통이 좀 끊어지거나 소속감이 좀 저하될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강화할지가 올해 되게 저희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성원들을 좀 더 저희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에 비저닝 하는 거에서 더 끌어들이고 구성원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는 작업들, 이거 지금 저 HR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직의 총무나 경영기획이나 재무나 이런 쪽하고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다양하게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준비했던 것들이 퀵인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빨리 성과가 작은 거로 나오면 제가 치얼업을 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높여갖고 흥이 나게 하는 건데, 흥이 나면 흥한다고 하잖아요. 흥이 나서 흥하게 하면서 구성원들 더 조직 몰입을 높이는 이 작업을 올해 집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HR 전문가들은 사업하고 직무에 대한 높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마인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조직 역량을 측정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추시게 되면 조직 구축 전문가로 성장하시면서 기업의 조직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